안녕하세요, 일세입니다. 자, 오늘은 생명체 구성물질의 형성 단원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은 일단 탄소화합물과 비탄소화합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탄소화합물, 말 그대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만든 물질들이 됩니다. 탄단지, 핵산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간단하게 기능들을 살펴볼 건데요. 사실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하고 핵산이죠. 어쨌든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 바로 탄단지 중에서도 탄소화물 되겠죠. 탄단지가 이렇게 3대 영양소죠.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라고 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주요하게 쓰이는 에너지원 탄수화물이 되겠고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포도당,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등등등이 있는데 이 탄수화물에서 하나의 당으로 되어 있는 단당류, 포도당, 과당 되겠고요. 그 다음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다당류에 속합니다. 포도당이 쭉쭉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고요. 이 세 개는요, 그림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탄소, 수소, 산소에다가 중성 지방이 나왔어요. 바로 지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죠.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은 1g당 4kcal의 열량을 내는 반면에 지질은 이제 지방은 9kcal를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렇게 나왔는데 또 인지질은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테지만 세포막의 주성분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체 구성 물질이자 에너지원이다. 바로 단백질이 되겠네요. 자, 얘도 탄소, 수소, 산소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는데 얘는 추가로 질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여러분들 소화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단백질은 분해하면은 항상 요 질소가 나와가지고 우리 요소, 암모니아 이거 배출하는 거, 배설하는 거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에너지원으로 똑같이 4kcal/g 나오고요. 생명체 구성 물질이다. 우리 몸에서 물 다음으로 많은 게 단백질이죠. 그리고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뭐 효소, 호르몬 이런 거고요. 방어, 항체로도 쓰이고 운반작용, 물질을 운반시키는 역할도 단백질이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 핵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탄소, 수소, 산소잖아요. 여기에 단백질, 질소 추가된 거잖아요. 핵산은 여기 하나 더 인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P가 추가가 됩니다. 자, 종류 DNA, RNA, 네, 그거예요. 우리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 그리고 DNA의 짝꿍, 이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RNA가 있습니다. 그래서 DNA, RNA를 통틀어서 우리가 핵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얘네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또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비탄소화합물 나왔어요. 탄소 골격으로 되어 있는 애가 아닌 애들이고요. 첫 번째로 물입니다. 자, 생명체 구성 물질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리고 물 화학식 H2O니까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얘는요, 체온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요? 물이요, 비열이 커. 자, 비열이 크다는 게 뭐예요? 온도가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물은 온도가 잘 안 변하기 때문에 우리 체온 유지하는데 유리하다는 거고요. 물질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물에다가 영양소들을 녹여서 운반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기염류입니다. 자, 무기염류는 생리작용 조절하는데 관여를 한다.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영양제 챙겨 먹는 그런 애들, 그치? 이런 애들 무기염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갔어. 단위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굉장히 크기가 큰 화합물이 있는데 그 화합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조그마한 물질들이 있을 때 걔네들을 우리가 단위체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녹말 이런 애들 있죠? 뭐 우리 그 밥 먹을 때, 빵 먹을 때 이제 녹말을 섭취하게 되는데 그 녹말은 굉장히 크기가 큰 분자거든요. 걔네들 이제 탄수화물인데 보면은 어때요? 탄수화물 쪼개고 쪼개면 마지막에 나오는 그 가장 작은 단위
포도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당이 바로 탄수화물의 단위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작은 단위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중합 반응을 해서 고분자 화합물을 이루게 된다. 이 녀석이 바로 단위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우는 이 주요 몸의 구성 물질 중에서 이렇게 단위체로 이루어진 애들 누구냐?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핵산 이렇게 공부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사실은요 중학교 때 한 번 했었어. 탄수화물 소화해가지고 최종 분해산물이 뭐였어요? 포도당이었죠. 탄수화물 단위체 포도당인 겁니다. 그리고 단백질 어때요? 단백질 쪼개가지고 마지막에 분해산물 뭐였어요? 아미노산이었잖아. 단백질의 단위체 아미노산인 겁니다. 그리고 핵산은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배울 거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방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위체가 아니었어요. 인지질과 모노글리세리드 해서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방 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쌤이 말씀드렸던 탄수화물의 종류 중에서도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가 나왔는데 얘네들은 그림을 보시고 누군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보면 셋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포도당이냐, 아미노산이냐, 뉴클레오타이드냐, 단위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물질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단위체가 뭔지가 중요하겠죠. 단위체의 종류가 중요하겠고요. 똑같이 포도당이라는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도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어?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단위체들이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물질이 될 수가 있다.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자로 쭉쭉쭉쭉 사슬처럼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도록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단위체 그리고 탄수화물 몇 가지 예시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단원의 핵심이죠. 단백질 핵산 중에서 단백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 구성원소. 일단 3대 영양소들은 공통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질소가 추가돼서 단백질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근육, 뼈, 머리카락, 그리고 우리 조금 이따가 또 세포막 공부할 거거든요. 세포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이 세포를 이루는 이제 이 세포막이 또 주성분이 인지질입니다. 인지질과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인지질과 단백질, 단백질도 여기 세포막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물질 대사와 생리작용을 조절하는데 누가 하는 거죠? 효소, 호르몬. 그죠? 이것도 우리가 꼬마 시절에 공부했습니다. 효소가 어때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도와준단 말이야. 우리가 뒤에서 또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호르몬은 뭡니까?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거죠. 체온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혈당량도 유지해주고, 그런 것들, 얘가 단백질, 다 주성분이 단백질이 되고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죠.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방어작용한다라고 했는데, 항체에도 단백질이 이제 성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어작용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물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 이런 단백질의 단위체를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아미노산이고요. 종류는 20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의 구조를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중심에 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어떤 특정 기능을 하는 친구들이 달려 있는데 이렇게 NH2 이 부분을 우리가 아미노기라고 불러요. 아미노기 NH2. 그리고 오른쪽에 COOH라고 해서 카복실기라는 친구가 달려있어요. 양쪽에 양옆으로 이렇게 두 개의 아미노기와 카복실기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OOH고 여기는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걸 쌤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뭐 N은 이제 H는 두 개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C OH 뭐 이렇게 니은자로 꺾어서 그려도 상관없고 여기도 니은자로 꺾어서 그려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된 게 아주 실제에 가까운 구조식이긴 한데요. 뭐 이렇게 뭐 니은자로 꺾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탄소 기준으로 해서 아미노기와 카복실기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에선 팔이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수소고요. 그 다음에 여기 R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곁사슬이라는 건데요. 자, 아미노산의 기본은 곁사슬 빼고 나머지가 기본 구조야.
이게 나머지가 기본 구조고 이 곁사슬 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R이라는 원소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곁사슬이 올 자리예요. 여기가 곁사슬 자리라는 표시를 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누가 오느냐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류를 곁사슬이 결정을 한다. 종류 몇 가지다? 20종류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단백질의 단위체 아미노산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서요. 이 단백질 어떻게 만드느냐? 단위체인 아미노산들 모여서 단백질을 만들 거잖아. 근데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하는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요. 펩타이드 결합. 자, 어떻게 된 거냐? 자, 아미노산 한번 그려볼게요. 곁사슬, 수소, 그리고 여기에 카복실기, 오른쪽에는 아미노기 이렇게 달려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R1이라고 해볼게요. 자,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여긴 R2를 달아볼게. 오른쪽에는 카복실기, 왼쪽에는 아미노기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두 개의 아미노산이 만나서 결합하면서 단백질로 가야 되는데 이 두 아미노산이 무슨 결합을 한다?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 펩타이드 결합이 뭐냐면 잘 보세요. 이 카복실기에 있는 OH와 아미노기에 있는 수소 요렇게 얘네가 만나서 빠져나와요. 둘이 만나면 뭐가 만들어져요?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남은 부분 있지? 여기 남은 부분, 여기 남은 부분하고 여기 남은 부분에서 탄소하고 질소가 착 붙어가지고 공유결합으로 연결되면서 하나로 합쳐지는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펩타이드 결합이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어때요? 아미노산 두 분자 사이에서 어떻게? 물 분자가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놈만 한번 써봐? 어떻게 한번 써볼까요? 남은 놈만 한번 또 그려봐요.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카복실기 남아있는 여기에 지금 이 노랑이 여기에 얘가 와서 붙는 거죠. 요렇게.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펩타이드 결합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 어떻게 찾아? 여기를 찾으면 되겠죠. 요거 개수를 찾으면 되겠죠. 카복식이 잘린 거, 아미노기 잘린 거 붙어서 CONH 요 부분을 찾으면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인지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 분자가 빠져나온다라고 해서 물이 빠져나오네, 탈수네, 그러면서 지들끼리 합체하네,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도 부릅니다. 알겠죠? 물이 빠져나오면서 합체하는 반응 중에 하나다. 탈수 축합 반응의 한 유형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은 아미노산들이 계속해서 이제 연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아미노산 하나를 뭐 이렇게 알갱이처럼 그려볼까요? 이게 아미노산 1이야. 이게 1,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아미노산 3, 아미노산 4, 아미노산 5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이 쭉 연결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쫙 하면은 우리가 걔를 하나의 사슬로 뭐라고 부르냐면 폴리가 많다는 뜻이에요. 폴리에스테르, 에스테르가 많다. 폴리에틸렌, 에틸렌이 많다. 그럼 얘는 폴리펩타이드, 펩타이드를 많이 해서 사슬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다. 자, 봐봐. 아미노산이 하나, 둘, 세 개 있어. 그럼 요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야? 하나, 둘, 두 개야. 아미노산이 세 개면 펩타이드 결합은 두 개야. 그러니까 하나 빼줘야 되는 거야. 맞아? 아미노산이 4개가 되면 어떻게 돼? 4개가 되면은 1 빼봐. 그럼 결합은 3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굳이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은, 아미노산이 N개야. 그러면은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가 되겠어? 1 빼야겠지. 펩타이드 결합은 어떻게 표현해요? N-1개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우리 모의고사 형식으로 내신 시험에 나올 거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지문에서 괜히 헷갈리는 표현들 나올 수 있잖아. 그럼 거꾸로 펩타이드 결합이 M개야. M개.
그러면 아미노산은 몇 개로 표현하는 거야? N 플러스 1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쭉 펩타이드 결합을 굉장히 많이 해서 사슬을 만들고 그 사슬 이름이 폴리펩타이드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아직 단백질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미노산끼리 만나서 물 빠지는 펩타이드 결합해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었어.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돼? 아미노산에서 이 아미노산들이 어떻게 배열을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미노산들이 종류가 20종류잖아. 어떤 녀석들이 몇 개가 와서 어떤 순서로 배열을 했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자, 봐. 아미노산의 종류 누가 몇 개가 와서 어떻게 배열했는가 배열 순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왜? 이게 뭘 결정하냐면요. 이게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결정해요. 여러분 있잖아. 단백질은 입체 구조가 엄청 중요해. 그러니까 단백질 입체 구조가 파괴되잖아? 그럼 단백질 그냥 기능을 잃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입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기능이 결정된단 말이야. 단백질 입체 구조가 뭘 결정해?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해. 그러니까 이게 깨져버리면 기능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 어때요? 열이나 산에 약하죠. 열이나 산에 노출되면은 이게 어떻게 변성이 돼요. 왜? 입체 구조가 망가져서 그래요. 오케이? 근데 이 입체 구조를 결정하는 녀석이 뭐였다? 아미노산인데 어떤 놈이 몇 개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느냐 이게 입체 구조 결정하고 입체 구조가 기능을 결정하더라. 이 관계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별표 왕별 붙여야 돼. 오케이? 자, 너무 중요합니다. 이 배열 순서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결정이 돼서 막 접히고 구부러지고 난리 쳐가지고 독특한 입체 구조를 만들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입체 구조가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단백질을 만들었는데요. 이 단백질은 여러분 이 폴리펩타이드 한 가닥이 단백질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폴리펩타이드가 여러 가닥이 모여서 단백질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가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이런 세세한 이제 예시들은 교과서나 우리 교재 참고해서 또 꼼꼼하게 한 번은 읽어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단백질 형성 과정이 그럼 거의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미노산 구조 외워야 돼. 맞지? 그리고 거기 달려있는 곁사슬이 종류를 결정한다 그랬어. 20종류 있다 그랬어. 자,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모여서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데 물이 빠져나가는 탈수 축합 반응에 의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쭉쭉쭉 하게 됩니다. 아주 많이 해서 사슬 만들어서 폴리펩타이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부터 중요해. 아미노산의 종류, 순서. 그죠? 종류, 수, 배열 순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 종류, 수. 배열 순서에 따라 뭐가 결정된다? 입체 구조가 결정된다. 그죠? 20종류의 이 아미노산들이 다양한 조합을 하게 돼서 이 입체 구조를 만들면 그 입체 구조가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한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종류가 어때요? 여기에 올 수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20종류, 그 다음에도 올 수 있는 게 20종류, 그 다음에도 올 수 있는 게 20종류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은 어때요?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 우리 몸에 지금 필요한 단백질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 다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만들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백질에 대한 내용들 개념 살펴보았고요. 이제 활동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기 전에 아미노산 관련해서 활동지 얼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미노산 구조 한 번씩은 꼭 그려보셔야 돼요. 암기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중심에 탄소 있어야 되고요. 펜 가져올게요. 탄소 있어야 되고요. 탄소팔 4개잖아요. 4개 쭉쭉 뻗으시고 아미노기 붙어 있어야 됩니다. NH2 요 부분 아미노기가 되겠고요. 또 누구 붙어 있어야 돼요? 카복실기 붙어 있어야 되죠. COOH 이 부분 카복실기가 되겠고요. 수소 하나 붙여주시고 R이라고 표현해서 여기가 누구 자리? 곁사슬 자리입니다. 자, 여기는 어때요? 곁사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미노산 두 분자가 어때요? 펩타이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빠져나오는 탈수 축합 반응이다 라고 했어요. 합쳐진 모습을 그려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자를 그릴 건데요. 그냥 바로 합친 거 그려볼까요?
젖사슬 우리 아까도 한번 그렸으니까 자 보세요. 카복실기에서 OH가 잘려 나가니까 남은 놈은 CO 이렇게만 남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녀석 다른 아미노산은 여기 아미노기에서 H가 하나 잘려 나가고 남은 이 NH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곁사슬 그리고 카복실기까지 연결해주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아미노산 분자가 결합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펩타이드 결합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크게 어려운 것은 없지만 용어나 또는 이런 구조물들이 좀 생소해서 좀 익숙하지 않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자꾸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많이 복습하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